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개강이에요. 1년 개강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제 뭐, 그 1년 개강하는 날은 대부분, 그러니까 1월 개강할 때는 여기 직강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시험을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다들 뭐 새로운 얼굴들이죠. 그리고 얼굴이 좀 파릇파릇하고 아직 시험에 찌들지 않은 건강한 얼굴인데 이게 3월이 되고 5월이 되고 7월이 되고 그러면 누가 몇 번째 시험을 보는지 잘 구분은 안 가죠. 이게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도도 많이 나가야 되지만은 잠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조교들이 저기다가 그날 받은 프린트를 꼭 써놔요. 써놓고 내가 좀 그 뭐라 그러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학원 다니고 그럴 때 내가 혹시 못 받은 프린트가 있으면 어떡하나 난 그게 되게 걱정되는 사람이어서 프린트에다 늘 번호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번호 차례대로 늘 챙기시면 됩니다. 그날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오늘 프린트 세 묶음 나갔어요. 세 묶음. 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개강 안내라고 하나 나가 있죠. 그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오늘 이제 수업 때 필요한 거. 일단 개강 안내를 좀 보세요. 예. 이게 첫날은 공부를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감을 좀 잡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대뽀로 막 진도 나가도 되거든요. 어차피 그 결말 지점에 가면 비슷할 테니까. 근데 저는 언제나 계획을 좀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자주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 밝혀야 본인의 학습 계획이 또 나름대로 이제 그 빈 구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 계획을 오늘 쭉 얘기를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감을 잡으려면요 무조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무조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처음 시작해도 시행착오를 막 겪어서 자기만의 그 학습의 길을 딱 만드는 게 그게 아무리 빨라도 뭐 3월 이전에는 안 되더라고, 그게. 뭐 3, 4월이면 되는데, 똑같이 공부 처음 시작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시행착오 막 겪고, 야, 이제 공부 좀 할만하다 그러면 추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무 늦지.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 저번 시험에 안타깝게 안 된 분들이나 뭐 속 시원하게 안 된 분들이나 사실 1월에는 공부를 잘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2차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됐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1차에서 뭐 아깝게 낙방을 했다 그래도 아직 공부를 다시 시작할 만한 에너지는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대부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공부를 처음 임용이라는 시험을 이제 처음 준비한다고 치고 이제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자, 이게 여러분들 1페이지, 2페이지에 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어지는 자료 같지만 여러분들 3, 4, 5, 6페이지까지가 지금 자료가 하나고 왼쪽 위에 머릿말 붙어 있죠. 개강자료 2라고 써 있죠. 그리고 7페이지에 지금 책이 바뀌죠. 그러니까 3, 4, 5, 6이 책 한 권 우리말 법론이고 7, 8이 지금 현대국어 문법의 이해고 9페이지, 10페이지가 표준중세국어 문법론이고 11, 12가 중세국어 문법. 책이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펴보기 좋게 페이지를 그냥 제가 일괄적으로 매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학 목차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1페이지로 오세요. 이번에 1년 개강을 할 때 직강도 마찬가지고 인강도 마찬가지고 가격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뭐 할인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이 등록을 따로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페이지는 뭐가 꽉 찼죠. 그리고 큰 글씨로 여러분들 수석 합격반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페이지는 조금 한랑하고 합격반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제가 그 등록한 인원을 지난주인가 한번 봤더니 멋지잖아요. 수석 합격반? 그냥 수석이 붙어 있으니까 이왕 할 거 수석하자 라 그래서 직강, 인강 다 해가지고 수석 합격반과 합격반의 비율은 4대1, 5대1 정도? 그러니까 앞장에 여러분들 지금 월등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원래 1페이지에 있는 수석 합격반과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있는 그냥 단순 합격반의 변별 지점은 뭘로 뒀냐면은 우리 클래스의 특징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시작한 데다가 꼼꼼하고 성실하게는 공부를 하는데
이해력이 남들보다 약간 처지는 사람, 이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결코 불리하지 않아요. 그만큼 꼼꼼히 하기 때문에. 근데 머리 좋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엑스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영리한 사람들은 꼼꼼히 안 봐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유, 머리 좋고 여러분들 막 영리하고 꼼꼼하고 성실하면 여러분들 금상첨화죠. 근데 그런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 일장일단들이 다 있어요. 근데 공부를 처음 시작한 데다가 선생님이 하라는 걸 다 하자니 정말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욕심은 있어가지고 보강 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 보지는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있죠. 뭘 해도 즐겁지 않고 뭐 친구가 만나자 그래도 나가서 놀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식욕은 줄지 않고 스트레스 쌓이면 더 먹잖아요. 왜 수험 기간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그냥 아예 제거한 거죠. 이 페이지에 그냥 합격반은. 이게 올해의 모든 그냥 실강이에요. 직강에만 딱 하는 거. 이것만 쫓아와라. 근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결코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 기준으로 가본다 그러면은 지금 수요일 날이 늘 문법이고 목요일 날이 늘 문학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교육론은 제가 올해 독립을 시켰어요. 이제 3개를 다 하는 게 내 체력에도 붙이고 능력에도 붙이고 그리고 교육론이나 문법이나 문학이나 새 영역 다 너무 깊게 들어가서 어려워 미치지는 않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에 2000 몇 년이니 그게 2004년인가 2003년인가 임용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의 지금 시험은요 너무너무 세련돼졌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그리고 교육론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화법, 독서, 작문, 이론서 다 봐야 되잖아요. 이론서도 엄청 많이 나왔고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이론서들을 몹쓸 교수님들이 계속 내고 있고 교과서 완전 무시할 거 아니고 교육과정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만들고 수업 준비를 할 때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서 교육론을 제일 잘하는 데다가 굉장히 성실해서 나를 이겨먹을 만한 사람을 어쨌든 몇 년 동안 지켜보고 수업을 하나 띄워줬어요. 그래서 밤새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론은 이제 제 영역이 아닙니다요. 저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2개만 하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1, 2월, 3, 4월은 사실상 연속반이에요. 이 한국어 문법 총론 오늘 책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직 안 사지는 않았겠지? 안 가지고 이거 1, 2권 다 필요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1, 2권 구입하셔서 1권 먼저 들고 다니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책상 하나 보통 2개 쓰시죠? 책상 하나에 일단 우리가 목차를 손으로 띄거든요. 목차를 놔야 되고 빔 프린트를 놔야 되고 예를 펴놓고 그러면은 산만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 책을 펼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러면 언제 피느냐면 서술형으로 꼭 봐야 될 때 아니면 그림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제가 잠깐 펴봅시다 그러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95% 이상 있어요.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알아두기, 날개. 날개도 웬만하면 다 집어넣는데 알아두기 이렇게 보고 이것까지 알면 교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뺐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자료를 자세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라는 게 원본에 충실하게 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수업 때 내가 안 하고 지나갈 부분을 정해서 안 하고 알아서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복습할 때 물론 보셔야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데 내가 안 중요하다 그래서 내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래갖고 그 부분을 빼고 빔을 만들면 맥락이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하는 부분 한 2페이지라도 만들어는 놔야 나중에 복습할 때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볼 때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수업을 쭉 쫓아오시면은 이거 빔만 탁 받아갖고 집에 가서 혼자서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책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수업 시간에 제가 그때그때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어문법 총론 1, 2권을 4개월 동안 하는데 1권에 여러분들 언어와 국어 약간 있고 음문 형태 문장이 있고 2권에 의미 활용 중세국어 국어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1권부터 이제 쭉 나갑니다. 의문론부터. 근데 이제 중세국어도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게 공부를 할 때 1, 2, 3, 4월에 현대국어 다 하고 중세국어 하고 이렇게는 못해요. 그럼 중세국어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1, 2, 3, 4월 4개월에 거쳐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 2권을 띄는 걸로 그냥 성취감을 딱 얻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 책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대세잖아요. 이 책의 특징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고 어떤 부분은 날치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보충 비밀이라는 게 하나 더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폈을 때 구별이 가게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주로 보는 건 9쪽 모아찍기, 보충으로 서브로 보는 건 16쪽 모아찍기예요. 딱 펴보면 알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이 책이 조금 불성실한 부분, 개념이 좀 덜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니면은 좀 요약해서 정리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보충 프린트로 볼 겁니다요. 보충 프린트의 정체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하여 1, 2, 3, 4월에 2월까지 제가 어디까지 뛸지는 여러분들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두 권을 그냥 통으로 띄는 게. 부분 이용을 했죠, 이때까지는. 예, 근데 4개월을 거쳐서 현대 국어 문법을 쭉 띱니다. 4개월을 거쳐서. 그럼 대충 뭐 감이 잡히지 않아요? 한 달은 4주잖아요. 그럼 4달이면 4, 4, 16주. 그러면 음운, 형태, 문장, 의미 활용, 4주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거든요, 그게. 형태하는 것보다는 의문하는 게 시간이 덜 걸려요. 그리고 형태나 문장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미론도 그거보다는 시간이 덜 걸려요. 근데 이거를 제가 풀로 띄는 게 이번이 처음이니까 어디까지 2월 달에 끝내겠다고 약속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4개월에 거쳐서 이걸 다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럼 중세국어는 언제 하냐? 2월부터 오후에. 예. 이게 현대국어에서 먼저 좀 해야 중세국어에서 이해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똑같이 병행은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오후에는 중세국어 그러면은 하나도 몰라요. 일단 현대국어의 의문론부터 해야 중세국어에서 물자와 말소리를 하든 말든 하지. 예. 어쨌든 우리말이잖아요. 중세국어에도 외국어 같긴 하지만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중세국어는 한 박자 좀 쉬었다가 1월달 한 달 동안에 학원을 좀 다니고 뭐 인강 들으신 분들도 공부를 좀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세국어는 1월 말 2월 초 그때쯤에 오후 시간에 중세국어는 쭉 나갈 거예요. 근데 또 현대국어하고 중세국어를 띄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그러면은요. 현대국어에 우리가 3을 쓰면 중세국어에는 1 정도 써요. 3대 1 정도. 현대국어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중세국어는 여러분들 중세국어의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현대국어에 준해서 다른 것들을 봐요. 특이한 것들. 그러니까 현대국어 하는 거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덜 걸리죠. 이게 4개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1, 2월하고 3, 4월의 학습 영역이 똑같잖아요. 내가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16주 동안에 이 책을 다 띈다는 거는 아주 초인적이에요. 굉장히 초인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뭔가 이제 휙휙 지나가는 부분들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통으로 안 하는 데도 있기는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뭐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이런 거 들어갈 때 문장론의 역사 이런 데 있죠. 그거 왜 해?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이제 자세히 합니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페이지에 있는 합격반은 1, 2월, 3, 4월에 한국어 문법 총론을 띄고 그리고 5, 6월에는 뭐라면요. 이 책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문론에서 진짜 깊이 들어가는 책은 양순인 선생님 말소리예요. 이거하고 이문규 선생이 현대국어 문법의 현대국어 의문론에 의해 그 까만 책 있거든요. 딱 보기만 해도 중압감이 느껴지는 까만색 하드카바 책 있어요. 그 두 권이 제일 어려운데 이문규 선생님 책도 우리가 쓰기는 쓰지만은 한국어 문법 총론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의문론 부분을 말소리 부분에서 골라서 더해요. 그러니까 추가반이죠. 추가반. 그리고 지금 형태하고 문장에서는 이익선 선생님 책 이 책 있죠. 국어문법 논강에. 여기서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저기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지명도, 신뢰성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썼던 그 학교에서 썼던 문법책 있죠? 7차. 그 문법책에 딸린 지도서 안에는 이익선 선생님하고 최원 선생님 이론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는 데는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방향성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가르쳤던 문법책과 그것에 딸린 지도서 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들하고 이게 별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익선 선생님이 어쨌든
뭐 대가고, 그리고 시험에 이제 요기조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어문법 총론에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아실 수 있는 분이 다 아시나요? 지금 고영균 선생님께서 정년퇴직하신 이후로 구본관 선생님의 판이 됐고 그리고 이진원 선생님이 아직 저기 서울대 있으신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행본으로 나오는 책들을 제일 많이 보는 게 구본관 선생님 책하고 이진원 선생님 책을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이 책 한국문법 총론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들의 교수님이 조각 만든 책이라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두 권 안에 음문 형태 문장 국어, 음문 형태 문장 의미 활용, 중세고 국어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요 한 권으로 의문론도 만들고 한 권으로 형태론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깊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앞으로 한 2, 3년, 3, 4년 정도는 아마 이 책이 대세일 거예요. 구본관 선생님 때문에. 예.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는 우리말 법론이 완전 대세였거든요. 우리말 법론에서 완전히 예문도 시험이 똑같이 나오고 우리말 법론에서 막 여기 이렇게 막 조합을 해서 문제가 낸 게 아니라 딱 피면 여기. 그래서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우리말 법론을 그냥 다 들고 외죠. 그냥 다. 근데 또 새 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시험 문제 유형이 약간 바뀌고 또 새로운 이론을 좀 더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옛날 건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공부하기가 좀 복잡해졌죠. 자, 그래서 한국문법 총론 이거 4달 코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것만 해도 장하다. 다른 거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리고 5, 6월 달에 이익선 선생님 책하고 그리고 양수인 선생님 말소리하고 그리고 안병현 선생님 중세국어 문법론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예문 추가. 그리고 안병현 선생님 책에만 있는 것들을 좀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번이죠. 그러니까 8일 정도.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문학은 같은 작품 하나도 안 해요. 같은 작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1, 2월 반, 3, 4월 반, 5, 6월 반 그냥 쭉 쫓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 합격반 2페이지에 있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업하는 거. 근데 이제 3, 4월이 되고 5, 6월이 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되면 아마 교실 이동을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300유로 쓰라가지고 어제 내가 열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휑 해가지고요. 이게 큰 교실을 쓰면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3월 개강하고 5월 개강하고 7월 개강하고 그러면은 교실 이동은 좀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수업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7월부터 11월까지는 문제 푸는 거고. 기출서답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출문제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서답형 문제 연습을 하는 좀 반이 6주였고 영역별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보고 그러는 게 보통은 6주로 7월부터 11월까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론을 우리 굉장히 이제 총명한 이제 선임연구원 한테 띄워주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유가 있지는 않은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만한 교실에 10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에 20명이 나가면 교실이 좀 한량할 것 같죠? 그래도 꽉 차요. 그거랑 비슷해요. 한 영역을 띄워줬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새 책을 잡았으니까 내 죽을 뻔했다니까 진짜. 근데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이제 어쨌든 문학만 하고 이제 뭐 문법만 하고 그러면서 1, 2, 3, 4, 5, 6월 달에 기출 문제를 좀 같이 보려고요. 그래서 기출서답반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7월부터 11월까지 영역별 문제풀이 9주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만 8주 7, 8, 9, 10, 11월은 여러분들 뒷부분은 연습하는 부분이고 앞부분은 문제를 풀어도 영역별 문제풀이반 9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때는 여러분들 막 1필 휘지에서 문제 풀고 개코 못해요. 이때는 영역별로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이론을 보는 거예요. 1, 2, 3, 4, 5, 6월 달은 앞에서부터 뒤로 그냥 쭉 보는 거고 7, 8, 9월 그 어느 날까지는 이론이 머릿속에서 들어가 있다 그래도 출력이 안 되거든요. 뭘 물어보면 뭘 대답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는 이거구나 그래서 역으로 이론을 갖다가 거꾸로 공부하는 이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가 영역별 문제풀이반이랑 모의고사반이랑 제가 지금 뭐 기간제를 하고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바빠서 둘 중에 하나만 들을까 합니다. 그럼 나는 영역별 문제풀이반을 권해요. 모의고사반은 여러분들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난이도도 맞춰야 돼. 그래서 쉬운 문제도 들어가고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영역별 문제풀이반은 꼭 공부해야 되는 것만 문제를 내가지고 이론을 복습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 내용상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 7, 8, 9월 중순까지 하는 영역별 문제풀이반이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실전 연습. 쉽고 어렵고 이런 문제들을 골고루 풀 수 있는 이러면 이제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1, 2월, 3, 4월, 5, 6월, 원래는 7, 8월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이 바꾸면서 6개월 코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8달 동안의 문학을 했으니까 4주면 8, 4, 32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학을 30주 특강 이러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4주, 25주 특강, 5주가 모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공부를 덜 하느냐? 아니요. 시간을 늘렸잖아요. 평소에는 1시에 끝났는데 올해부터는 2시 반까지.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들 합격반. 그러면은 수석 합격은 뭐냐? 앞장 1페이지요. 합격반에 있었던 거 그대로 다 있죠. 그대로 다 있고 인강으로 보강을 드리는 거예요. 문법에는 우리말 문법론, 현대국어 문법에 의해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중세국어에 의해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고영근 선생님 책하고 나찬현 선생님 책이고 그리고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네. 고영근 선생님 책하고 나찬현 선생님 책.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공부를 시키려고 옆에다가 IT층 들어가갖고 옆에 시간수 다 더해가지고 이거를 써놨잖아요. 우리말 문법론을 보는데 110시간이 걸리고 나찬현 선생님 현대국어를 보는데 30시간 걸리고 이거를 다 써놨어요. 그리고 아까 그 뒤에 3페이지부터 있던 거 있죠. 그게 얘에 대한 세부 목차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현대국어고 중세국어고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한문총을 가지고 4개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석 합격을 하실 분들은 보강 1, 2, 3, 4에 있는 140, 170, 어머 시간도 좋네. 200시간이네요. 이 보강을 다 들으시면 되죠. 미쳤나요? 다 듣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인강을 하루에 5시간씩 본다 그러면은 하루에 5시간? 그러면 한 달, 토요일 없어. 수험생이 무슨 주말이야. 그러면은 30일 동안에 5시간씩 보면 몇 시간이에요? 150시간이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무슨 교육학 시험은 폐지됐습니까? 어렵죠. 문법 공부만 하나요? 교육론 해야죠. 문학 해야죠. 그렇게 막 인강 보고 뭐 이럴 시간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니 볼 수는 있다고 쳐. 200시간이니까 진짜 하루에 3시간씩 보면 머릿속에 쑥 들어와요 그게. 인강 3시간 보면 여러분들 자기 혼자 복습 몇 시간 해야 돼요? 2배로 해야 돼요. 6시간 정도. 그래야지 자기 게 되죠. 그래서 의문론이 끝나면은 어디를 봐라. 형태로운 앞부분을 하고 나면은 보강에서 어디를 봐라 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록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근데 기출문제집도 늘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기출문제집 앞에다 붙이든가 한문총 안에다 붙이든가 그래야지 그때 제가 뭘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 체크를 하죠. 그거는 필수적으로 좀 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알아서 더 보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여러분들 공부를 처음 하지 않고 2, 3번째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뒤에 몇 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부터 보세요. 1, 2월은 여러분들 마음이 원래 잘 안 잡히는 달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차례대로는 수업 시간에 오시고 취약 지점부터 먼저 하세요. 대부분 형태론이 쥐약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업을 의문론부터 하잖아요. 다들 잘해. 형태론에서 질려. 이렇게 느슨해져요. 그러다가 어떡하지? 그러고 문장론을 해요. 그리고 문장론은 좀 재밌거든요. 형태론보다는. 문장론도 어느 정도 해요. 형태론이 시험 치러 갈 때까지 그렇게 발목을 잡아요. 쪼잔한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의문론들은 다들 잘하세요. 언제나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기 학교 다닐 때 정석도 맨 앞에만 새까맣죠? 뒤로 갈수록 하얗고 뒤로 가면 막 넘기면 손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형태론이 쥐약이신 분들 아니면 국어사가 쥐약이신 분들 형태론 중에서도 딴 건 잘하는데 파생법만 못하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세분돼서 몇 강에 어딘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골라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200시간어치의 보강을 드린 겁니다. 물론 무료로 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 1페이지 수석 합격반하고 2페이지 합격반의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엄청난 차이라고는 제가 딱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제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 4권. 근데 이 4권을 여러분들 수업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법론은 여러분들 원래 의문론이 없는 책이에요. 형태하고 문장만 있는 책이에요. 근데 수업을 보시다 보면 설명이 나가요. 우리말법론 안에서 높임법 안 해요. 높임법 안 하고 또 뭐 안 하더라? 서법 안 하고. 왜 안 하냐면은 우리말법론 안에 있는 높임법 부분은 학교문법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랑 굉장히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찬현 선생님 책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법론에서 한 거는 나찬현 선생님 책에서 안 했고 나찬현 선생님 책에서 한 거는 우리말법론에서 안 해요. 근데 이게 둘 다 현대 국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예를 들면 피사동
이런 거는 두 권에 다 있어요. 그 나는 피사동 복습을 좀 해야 되겠다. 좀 더 해야지. 그러면은 시간이 좀 있으실 때 우리만 뽑는 들어가서 피사동 보고 나차현 선생님 책에 들어가서 피사동 보고 이거는 꼭 차례대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골라서 보시든가 아니면 진도에 맞춰서 쭉 쫓아오시든가 이거는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나는 다 알아. 이게 어떤 원리인지 다 알아. 그러신 분들은 알아서 계획 세워서 보시면 돼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문학은 여기서 제가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어쨌든 직강으로 1, 2월, 3, 4월, 5, 6월 수업을 하잖아요. 작년 수업을 다 드립니다. 작년 거를. 작년이 이게 몇 주 수업이더라? 8월 중순까지 있어요. 8월 중순까지 있으니까 한 30주 되겠죠, 작년에도. 근데 올해 수업하고 작년 수업은 또 완전히 달라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올해 문학 수업을 하면은 작년 걸 보강으로 드렸고 작년 수업을 할 때는 재작년 보강을 드렸고 근데 그게 겹치는 문학이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한 서너 작품 정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 보충 자료가 나가야 되는 경우.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도 자아성찰 할 거 아니에요. 수업을 하고 나면은 작년에 내가 초연과를 그날 배가 아파서 너무 구리겠다. 그럼 다시 해요. 그래서 올해 하는 수업하고 작년에 하는 수업하고 염도 겹치는 거는 올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올해 6개월 동안에 이 자리에서 뭘 하느냐 뭐 안내서에 나갔듯이 아주 고전적인 우리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책 4권 있죠. 그걸 가지고 해요. 보강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 해법 11종으로 해요. 해법 11종 책 안에는 고전적인 작품 말고 요즘 그 고등학생들 문학교과서에 들어간 새로운 작품들 있죠.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가 여러분들 엄청납니다요. 그래서 우리 현대소설이나 내지는 고전소설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이게 몇 페이지짜리든 여러분들 제가 원문을 다 드려요.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그 수업 시간에는 일단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시험에 대충 나오는 지문을 골라서 봐요. 그래서 줄거리 얘기하는데 어떤 소설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소설 본문만 30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때는 내가 단면 복사 해달라는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학원에. 제가 웬만하면 다 단면 복사하거든요. 단면 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철을 했을 때 위로 넘기게 하잖아요. 보통. 그 위에다 자기가 모자란 걸 뭐 필기를 하거나 뭘 붙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양면 복사를 하면 공부하기도 불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양면 복사를 하면 좋은 점은 하나죠. 들고 다니기 가볍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단면을 해드리는데 소설 원문 같은 경우는 단면 복사해달라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끔 양면 나갈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그게 기억에 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해법 11종 문학 천재교육에 있는 작품들은 인강 드시는 분들이나 직강 드시는 분들이나 지금 다 인터넷으로 지금 보강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료 출력하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거 맨날 뭐 PC방 가고 어디 가서 출력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싸구려 프린터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니면 출력비가 비싸죠. 그죠? 복사비보다. 그러니까 저기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걸 복사를 하든가 이게 출력량이 엄청날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수석합격반 안에서는요. 한국어 문법 총론을 띄어요. 그리고 우리말 법론을 보고 현대국어 문법의 예를 보고 중세국어에서 책을 2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다 아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 보고 다 소화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딱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운동하고 이런 시간 빼놓고서는 그냥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일단 꼭 필요한 것만 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평소에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챙겨 놓으시고 문학은 다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요. 그럼 여러분들 문학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본이론서가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4권이란 말이에요. 올해 수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작년 수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내일이죠. 내일 고대거야하고 향가 이런 걸 하는데 고대거야하고 향가가 도대체 몇 개인데 그걸 다 하겠어요. 하루에. 그중에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보강으로 다시 드려요. 이미 찍어 놓은 걸로. 그러면 올해 수업 듣고 작년 보강 이거 듣고 올해 못한 거 보강으로 드리면은 고대가야고 향가에서 빠지는 작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년치 문학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 합격반이 여러분들 왜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아시겠죠?
수업은 인강으로 다 볼 수 있게 해드려요. 하나도 안 빠지고 뭔가를 볼 수 있게 해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잘 세워서 여기 시간수 다 써놨잖아요. 계획 세워서 잘 쫓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인강을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1.4배수, 1.6배수 안 되고 1.8배수로 봐야지. 이런 거 없겠죠. 여러분들 내가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지? 그리고 IT층에 들어가서 내가 수업한 걸 보거든요. 익숙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니까 내가 보통 1.4배수로 놓고 보거든요.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수업 잘한다. 말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나 하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얘기인데 그냥 수업 듣는 여러분들도 1.4배수 안 돼요. 근데 인강을 들으면 약간 강사의 목소리가 처지고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빨라도 여러분들 1.2배수 이상 놓고 들으면은요, 안 들은 거랑 비슷해요. 들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1.4배수, 1.6배수, 6배속으로 계속 들으면은요, 그냥 들은 거예요. 머리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육론 가면은 독서책에 그게 나오나? 잔류 시간, 잔류 여유 시간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1분에 600글자를 얘기하면 보통 그렇대요, 사람이. 예.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1500글자, 2000글자 이해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이 된대요. 그래서 앞 사람이 600글자 얘기하고 수업을 하면 머릿속에서 남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1.4배속, 1.6배속으로 해놓고 들으면은 내가 말하는 속도하고 머리 속도하고 똑같아서 그 외에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안 남지. 머리에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인강 보실 때 절대로 지나치게 빨리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딱 끊을 수 있는 거는 1.2배수 정도. 그래야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생각을 하면서. 1.4배수만 돼도 책을 어디를 넘기지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나는 남의 강의를 본 게 아니라 내 강의를 봐도 그래요. 인강 보실 때부터 속도 너무 빨리 해놓으시면 안 돼요. 봤다는데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요. 문학은 해법 11종 보강 이거는 꼭 보세요. 꼭 보시고 문법은 다 보시라는 얘기는 절대 못하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립니다. 그러면 60, 120, 180 이것도 200이라고 쳐. 지금 추석 합격반은요. 1, 2, 3, 4, 5, 6월 동안에 제가 수업하는 거 이외에 200시간의 수업을 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분들은 욕심 나는 만큼 더 하시라는 거죠. 근데 난 올해 공부 처음 시작해. 임용에 이응 지금 처음 하는데 저만 하는 걸 어떻게 다 해? 그러면은 스트레스의 요인을 제거하고 가자는 거죠. 그냥 합격반. 이것만 해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합격자가 만약에 100명이면은 그 중에 80등, 90등으로 붙는 사람이 있고 1, 2등으로 붙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위 10%로 붙는 사람이 있고 하위 10%로 붙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좀 더 나시는 분들 아니면은 공부를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분들은 불안하고 조급해지니까 많이 해서 이번에 꼭 붙자라는 생각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간절해요. 그거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떨어져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시험을 한 번도 안 치고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두 번, 세 번 시험 치신 분들에 비해서 조급성이나 절박성이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듣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왜 합격반을 신청했지? 이러신 분들은 가서 한번 바꿔보세요. 욕심이 좀 나시는 분들은. 근데 합격반 신청하기 잘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되고 수석 합격반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왜 이런 미친 강좌를 신청했지? 그러신 분들은 또 전환하시고. 그래서 아마 해줄 거예요. 그거 안 해주겠어요, 설마? 안 해주면 어떡하지? 어쨌든 이 두 강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1, 2페이지예요. 그러면 3페이지 보세요. 3, 4, 5, 6 보세요. 자, 요게 작년 수업이에요. 우리말 뽑는 수업이. 우리말 뽑는 수업이 여러분들 5월달 수업입니다. 5월달에 책 한 권 띄었어요. 원래 그렇게 빡세게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공부는. 근데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말 뽑는은 의문론이 없는 책이에요. 형태론하고 문장론만 있어요. 근데 우리말 뽑는 그러고 나서 1강을 보니까 의문론이죠. 어떻게 이게 뭔 얘기야? 그렇잖아요. 작년까지는 여러분들 1, 2월, 3, 4월까지 기본이론하고 5, 6월달이 심화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5, 6월 달에 심화반이라고 의문론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말 법론을 주로 하되 의문론은 딴 책에서 가지고 온 거죠.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의문론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면 제가 어디를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속 편하게 X표를 쳐놓으세요. 어디냐? 2강 2-3, 2-4, 3-1, 3-2. 이게 여러분들 양수임 선생님 책이에요. 이거 지금 어려워서 못 봐요.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근데 요 양수임 선생님 책 있죠? 이거를 우리가 5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미리 보실 분들은 보시고 5월 달에 한다니까 가뜩이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건 나중에 수업 듣고 다른 것부터 보자. 이러신 분들은 여기 안 들으시면 되고. 요 정도로 제가 수업 시간에 안내를 드려요. 이거는 꼭 봐야 되고 이거는 어떤 책이고 어떤 성격이고 그리고 이거는 5월 달에 우리 하니까 굳이 미리 안 봐도 되는데 먼저 보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은 먼저 봐라 라고 요 정도로 안내 되셨죠? 자, 우리말 법론이고 그게 3, 4, 5, 6 이건 앞으로 계속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시는 게 건강에 좋죠 아무래도. 근데 안 갖고 왔다 그래도 뭐 3-3, 3-4 봐라 그러고 메모만 해갖고 가면 되는데 어딘가 잘 보관을 해놓으시다가 그때그때 체크들을 잘 하세요. 그리고 현대문법 특강 같은 경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순서대로 뽑아서 수업한 거예요 얘는. 얘는 좀 문장론 위주예요. 문장론 위주. 형태론도 물론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얘는 별 부담이 없을걸요. 현대국어 문법에 의해서 제가 의문론 수업은 안 했거든요. 여기는 형태 문장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좀 쓸모가 있을 겁니다. 중세국어는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중세국어는 아직 우리 실강에서 진도도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진도를 쭉 봐가면서 그때그때 보강으로 꼭 보셔야 될 것들을 제가 쭉쭉 찝어드리니까 웬만하면 늘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는. 안 무거우니까는. 자, 그 다음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문학보강. 이에요. 자, 내일 여러분들 고전 시가부터 들어가니까 당연히 고대가요하고 향가하고 그러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해법 11종 가지고 수업한 목록이에요. 얘가 몇 주냐? 아, 이거 더하기 싫다. 그래서 1, 2월, 3, 4월, 5, 6월, 7, 8월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로마 숫자로 4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로 계속 돌기를 했는데 우리 기본 이론서, 우리 내일부터 쓰는 책 있죠? 거기에 없는 것만 골라서 한 거예요. 새로운 것만. 그래서 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좀 재미는 있죠,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근데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2강을 보시면 2-1 뒤, 2-2에 고전논문 향가, 그리고 처용가 했고, 고전논문 또 2-2 보시면은 뭐 처용가, 도솔가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작년 거라 그랬잖아요. 재작년에 수업할 때 도솔가 수업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향가 처용가하고 고려가요 처용가는 보충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본 인원서에 있는 거지만 한 거예요, 얘는. 이런 애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제가 이걸 보강으로 드릴 거죠. 보강으로 드리니까 수석학교반에서 보강으로 보실 거니까 향가 처용가, 고려가요 처용가, 도솔가 수업은 올해 안 하겠죠. 어차피 집에 가서 볼 거니까. 그래서 나는 내일 뭐 하냐면은 뭐 하더라? 무슨 뭐 공무도화가하고 구지가하고 향가에서는 모죽질한가하고 원가하고 제망매가하고 창기파랑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럼 나머지 한가 못한 게 있죠. 고대가에도 2개나 못했죠. 그거는 보강으로 그때그때 또 드려요. 근데 그것도 아유 고대가요 난 아는데 나머지 2개 꼭 봐야 돼? 안 보면 돼요. 향가? 나 내일 수업하고 수업 다 못하는 거 모죽질한가 그거 할 거고 그럼 보강으로 나갈 게 뭐가 있나? 뭐 서동역 이런 거 나가겠지. 그런 거 나가. 무슨 서동요를 공부해 사구치나 다 외우는데 나 빠삭해. 안 보면 돼요. 근데 원앙생가가 뭐더라? 원앙생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보시면 돼요.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그거를 다 보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들 겁나게 열심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시간수를 다 써드리잖아요. 얘는 시간 계산 안 돼 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1-1, 1-2 이게 지금 3시간 반일 거 아니에요.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났으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빼고. 대충 시간 계산이 되잖아요. 1강, 2강, 3강부터 8강까지 있죠. 이게 2달 코스였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또 1강부터 8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강이 3시간 반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계산하고 들어가실 수 있겠죠. 이걸 뭘 굳이 써놔. 이날은 240분, 이날은 238분. 이거 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그 문항수가 바뀌어가지고 뭐가 몇 문제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난 임용 역사 20년 이상 문학의 문제수는 제일 많았어요. 근데 문학은 왠지 다들 될 대로 되라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책을 내가 6개월 동안에 3번 돌려야지 이거 의미 없어요. 공부하기 싫은 선비 책장만 넘긴다고 여러분들 그냥 이러고 보는 거 이거 3번 해서 뭐 하게. 나중에 어차피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국민교육헌장 10번 읽어보세요.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가 그거 이때까지 여러분들 수십 번 읽었죠? 외우세요? 아니요. 신경을 별로 안 썼거든요. 보는 거하고 머리에 찍히는 거하고 그게 내 입과 내 손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내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아마 공무도학 할 거예요. 공무도학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 기억나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물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별이고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물은 죽음이다. 고등학교 때 겁나게 했잖아요. 그거 알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엔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무도학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만에 나올 만한 거 아니면은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는 거는 백수광부의 정체는 뭔가, 백수광부의 정체에 따라서 이 작품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까지 가려면 우리 이론서 보고 한국문학 통사 조금 봐야 돼요. 그럼 내일 한국문학 통사를 이구지구 오느냐 캐리어 가방에. 그건 아니고 프린트 나가죠. 통사집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통사에다 체크 따로 하셔도 되고 뭐가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현대시 시간에 이상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미친놈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보통. 난해 그러고 넘어가죠. 이상에서 봐야 될 건 여러분들 그냥 모더니즘이죠. 1920년대 모더니즘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상만 보고 끝나느냐? 20, 30년대 모더니즘이 그럼 이상 말고 누가 더 있지? 그러면 김기림을 봐야 되고 김광규를 봐야 되고 엮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봐야 돼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문학책이 쭉 써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3바퀴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람쥐 쳇바퀴지. 여러분들 공부를 내가 여러분들보다 질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양적으로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직업이 이거니까 내가 공부를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깨달아 봤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요 일단 시간 수를 미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영리하게 할 수 있는 단계로 지나가요.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처음부터 영리하게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 투자를 해서 많이 상처받고 꼬라박고 실패해봐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빨리 하고 좀 덜 지치게 하는지 요령이 생겨요. 그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차 타고 나가갖고 아버지가 엄마 운전 가르치는데도 나가면은 이혼하죠. 그 다음날. 아니 이걸 왜 못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는데 회전하랬지 남의 차 박을 했어요? 아니 주차를 왜 못해? 꺾어. 뭘 꺾어?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나도 운전을 아버지한테 배워봐서 알겠지만요. 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성인 군자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인내력을 가지고 하셔서. 박아도 뭐라고 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렇다고 아버지 차였는데. 그리고 운전 연습시킬 때 여러분들 주행 이런 거 안 하고 어디 골목 있죠? 차 2대 지나가기 되게 애매한 골목. 그런 데만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주차해보라고. 그럼 내가 낑낑거리고 주차를 하면 저 앞에서 막 빵빵거리죠? 그때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뻔뻔해져야 된다. 어떡할 거냐. 그냥 열심히 주차를 하는 게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이 단계를 넘겨야 된다. 그래서 사고 나는 거잖아요. 앞차가 보채고 뒷차가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 아버지 차 고장도 나고 그때는 스틱 차였거든요. 근데 스틱 차였는데 이거 핸드브레이크 안 내리고 운전해가지고 앞에서 본넷대에서 막 연기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차 차고 사고 내는 것보다 낫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갖고 나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좀 차분한 분인 줄 알았지만은 정말 이럴 수가. 조선의 생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운전을 되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신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강사 100명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부 가르치는 거 이런 건 안 하셨고 못 하셨고 운전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치더라고요. 진짜 인내력을 가지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죠. 그리고 그런 선생님에 근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의 근접한 분을 만났다고 치고 강사도 그리고 아무리 강사 옆에서 뭐라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잘해도
운전도 맘대로 못해요. 하물며 이 어려운 시험 공부하는데 옆에서 잘하는 요령을 암만 얘기해준다 그래봤자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날 체화가 돼가지고 막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누군가 자기 삶의 지표가 되는 사람이 열심히 잔소리를 하면 그게 딱 여기 박히고 여기 박혀서 그렇게 될 수 있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자기만의 요령이 생기는 거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욕심을 너무 들내지도 마시고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요. 그러니까 1월달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강약으로 내가 해야 되고 본 수업 시간에 하는 거에 본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는 거 오늘 여러분들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라 그러면은 중간에 3시간 4시간 점심시간 빼면 6시간 하는 거죠. 6시간 동안 수업한 걸 내가 복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강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강 보고 그거에 대한 복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교육하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오케이.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부딪혀 봅시다요. 자 그렇게 해서 수석 합격반과 합격반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 각종 보강 안내도 말씀을 드렸고 수업 시간마다 안내를 제가 찔끔찔끔 하니까 보강표는 잘 들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수업 들어 다니시면 이렇게 파일 같은 거 하나 사시잖아요. 거기다 끼워놓고 다니시든가.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요일이 문학 시간이죠. 수요일이 문법이죠. 문법은 여러분들 한국어 문법 총론 한문총하고 그리고 우리 기본이론서 우리 그 강의 안내 나갔죠. 기본이론서 2개를 병행해서 나가요. 이거는 제가 한국어 문법 총론을 기본적인 타이핑은 작년에 우리 조교들이 다 해놨고 이걸 제가 이제 빔을 만드는 거잖아요. 빔 초기 작업도 우리 연구원이 하고 마지막에 제목 붙이고 어쩌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다듬는 거를 쭉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가잖아요. 목차 만들고.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얘가 너무너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연역적으로 쫙 제시해주고 결론부터 딱 안 다음에 다다다 보는 게 좋잖아요. 석사 박사 하실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딱 진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 부수적으로 붙는 게 우리한테 되게 좋은 방식이거든요. 여기가 대학이면 여러분들 우리 국외음화가 왜 일어나는지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러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시키잖아요. 일어나 봐라 라고. 이 발음해봐라. 스 발음해봐라. 드 발음해봐라. 그래서 원리 원칙을 깨달아 나가죠. 그럼 국외음화 하나 하는데 여러분들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근데 이 책이 연역적으로 뭔가 제시를 빡 해서 머릿속으로 딱 요약하게 해놓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보태게는 안 해놨어요. 그리고 살짝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본이론서하고 병행을 합니다. 기본이론서는 굉장히 요약적인 책이에요. 물론 걔도 빔으로 지금 16쪽으로 모아찍기가 나갔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문법 총론도 이 시간에 펴볼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이론서도 지금 빔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기본이론서도 이 시간에 펴볼 일은 많지 않아요. 기본이론서는 여러분들 집에다가 두고 다니셔도 제가 별말 안 해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복사해서 나눠드릴 거고. 근데 한국어 문법 총론은 들고 다니세요. 그래야지 쉬는 시간이라도 아까 그게 뭔 얘기요? 그리고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들 집으로 가시나요? 연애하러 가시나요? 뭐 하러 가시나요? 수요일 이게 수업이 4시 반에 끝나죠. 여기 학원 문 닫을 때까지 자습실. 목요일도 마찬가지. 금요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시간표를 애매하게 써내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1시 반에 끝난다 그러면 오후 수업을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수업 배치를 못하게 2시 반에 시작.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비열하게 안 해도 자습실로 주기는 줘요. 주기는 주는데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수목금은 여러분들 언제나 여기서 그 밤에 깜깜해질 때까지 학원 몇 시에 문 닫죠? 10시인가? 그때까지 자습하고 가실 수 있는데 강의실이 막 모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보강한다, 특강한다 그러면 교실을 좀 비워달라. 그러면은 남들 자습하고 있는데 합방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그거는 괜찮으시죠? 뭐 우리가 여기 전세 내는 거 아니니까.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학원에서. 근데 어쨌든 자습하고 가실 분들, 도서관 가실 분들, 독서실 가실 분들 이거 없으면 뭐 못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할 때에는 말이 되게 이어서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개조식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 서술형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거 원본 안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빔으로 수업을 하죠? 빔으로 복습하면서 이해 안 가는 거 원본으로 보시고 빔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원서 보시고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빔만 봐도 돼요.
근데 처음 보는 책은 여러분들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만 보면 머리에 많이 안 남아요. 말이 되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책을 꼭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셔야 됩니다요. 그래서 수요일은 여러분들 한문총하고 기본이론서 학교문법이 뒤에 병행할 겁니다요. 오케이. 자. 이 임용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자 선생님들보다 여자 선생님들이 월등하게 많으세요. 남자 선생님들은 집에 숨어서 하시는지, 잘생긴 분들 학원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막 여자들이 쳐다보고 그러면 불편하시니까, 인강을 보시는지. 근데 우리 여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남선생님들도 임용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여선생님들보다야 덜 꼼꼼하겠지만은 일반 남성, 일반 XX보다는 훨씬 꼼꼼해요. 그래서 뭘 받으면 그렇게 철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묶어야지, 저렇게 묶어야지, 막 스프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6월달까지 참으세요. 보관을 잘 해두시고, 그리고 번호를 잘 매겨두시고, 제가 프린트에다가 앞에다가 번호를 매겨드리잖아요. 뭐 제2장 의문론 4 이런 거 해서 드리는데, 그래도 저도 이게 1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이걸 스프링을 해서 그 다음에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묶은 거랑 제가 묶은 건 달라요. 난 좀 가볍게 보려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다가 언제나 번호 써놔요. 그래서 그냥 뒤로 합칠 수만 있게. 1, 2월 거 이렇게. 3, 4월 프린트 가운데다 써요. 5, 6월 프린트 왼쪽에다 써요. 기분 내키면 색깔도 바꿔요. 그러면 몇 번이 빠졌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어떻게 모아야 될지 알 수 있고 그러면 1, 2월에 받은 거, 3, 4월에 받은 거, 5, 6월에 받은 거 보강으로 출력한 거 번호 밑 됐죠?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한꺼번에 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1, 2월 거, 3, 4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문론은 의문론끼리, 형태론은 형태론끼리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꽤 될 거예요. 보면은 언잡빛 지금 다 단면으로 나가니까 그럼 현대하고 중세하고 나중에 스프링 하시든가 마지막에는 이것만 보십니다. 이제 6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7월부터는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스프링 하고 싶어도 미처 돌아버려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집게로 그냥 두꺼운 걸로 하고 다니다가 이건 나중에 분야별로 해야 돼요. 분야별로. 더 꼼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국영음하는 국영음악끼리 하고 경음하는 경음악끼리 하고 그래요. 겹치는 부분은 복사해가지고 이게 좀 효율적으로 가야 되니까 미리 스프링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세국어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국어는 한문총 2권에 있는데 그거는 1월 달에는 제가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요. 여러분들도 오전에는 현대국어하고 오후에는 중세국어하고 그러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갑다 하고 지쳐요. 그러니까 요게 현대국어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빡세거든요. 이게 좀 익숙해질 무렵 오후에 중세국어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펄펄 끓는 물에 유리병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독돼요? 깨지지? 근데 그냥 차가운 물일 때 불 올려놓고 유리병 넣으면은요 유리가 잘 버텨요. 뜨거워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리에다 워머를 하고 주머니 난로를 양쪽에다 꼈거든요. 오후가 되니까 다리가 축축해요. 어떻게 되는지 봐봤더니 화상. 그러니까 주머니 난로 여러분들 비닐에서 까면 처음에 하나도 안 뜨겁잖아요. 그 끼운 거지 그냥 바지하고 워머 사이에. 주머니 난로가 점점 뜨거워질 때 내 살이 모른 거예요. 그래서 축축해진 이유가 화상을 입어서 물집이 잡혀서 물집이 터졌어요. 나 화상 가지고 병원 간 거 처음이에요. 이런 걸 저온화상이라 그러는데요. 저온화상. 여러분들 배에다 붙이는 주머니 난로 배에다 붙여보셨어요? 집에 가서 떼어보면 요게 이렇게 네모나게 화상이 붙죠. 1도 화상. 그냥 뻘개지는 거. 내가 맨날 웃었거든요. 이게 꽤 뜨겁네. 이번에는 그 주머니 난로가 군남용이라고 써있긴 하더라고. 이게 품질이 좋은가? 그러고 인터넷으로 대량 주문해가지고 연구실에 우풍이 있어가지고요. 다리가 너무 시려요. 그래갖고 여기다 껴놨더니 그거 여러분들 지금 요지는 그거죠. 내가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불우했다 이게 아니라 점점 강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힘든 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중세국어는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현대국어에 비해서 할 게 현격히 작기 때문에 힘들기는 한데 늦지 않아요 결코. 자 중세국어도 말씀드렸고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하고 내일은 어차피 다 같은 분들이니까 아까 문학도 말씀드렸죠. 문학도 올해는 6월 달에 끝나니까 24주 완성. 뭘 못하면 25주까지 가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원래 8개월 코스였는데 6개월 코스로 줄었잖아요. 하루의 시간 수는 늘었지만
원래는 1시에 끝났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밥을 좀 제대로 먹자. 그래갖고 원래 1시에 끝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끝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수가 늘었으니까 그래도 대충 맞다고 쳐도 원래는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을 한 3주씩 번갈아서 계속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6개월 안에 이걸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24주 4로 나눠보세요. 6주죠. 고전시가 6주, 고전산문 6주, 6주씩 띄우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불안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들 계속 보강을 보니까 그게 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6주 동안에 중요한 것들을 딱 하고 여기서 보강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뭔지 확실하게 딱 집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한 덩어리씩 끝내려고요. 한 덩어리씩. 예. 그러니까 고전시가만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들고 다니시면 돼요. 자, 그것도 말씀드렸고 수요일 문법, 목요일 문학의 여러분들 준비물은 빔 받은 프린트 늘 가지고 오셔야 되고 보강 안내서 체크해야 되니까 늘 들고 다니셔야 되고 한문총 책 꼭 가지고 오시고 기본 이론서는 집에다 잘 두시고 문학은 여러분들 고전 시가부터 들고 오시면 되죠. 그 내건 다 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고전 시가만 내일 들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수요일은 문법 기출문제집, 목요일은 문학 기출문제집 늘 들고 다니세요. 늘. 이거를 프린트를 만들어서 드릴까 했는데 어차피 기출문제집 살 건데 이걸 프린트를 왜 만들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문학은 특히.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의문론 오늘 다 못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풀겠지만 보통은 의문론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 필요하진 않은데 문학은 작품마다 필요하거든요. 계속 들여다봅니다. 계속. 문학 시간에 기출문제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석과 정과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더라. 내가 체크해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고려과에서 정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정석과 공부를 했다고 쳐. 잊어먹기 전에 빨리 기출문제를 봐요. 다 풀려요. 안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감. 공부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그때그때 드려요. 그리고 자신감이 붙어야죠. 당연히. 아, 이 정도 공부하면은 기출문제를 풀 수 있구나. 근데 제가 기출문제도 옛날 거 2000년대 초반 여러분들 영유아기 때 거 그 다음에 제일 어렸던 때 객관식 때 거 그리고 최근 5년치에서 골고루 뽑아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최근 게 현실적인 문제는 많죠. 제일 어려운 건 객관식 때예요. 지나치게 어려운 거 안 뽑아드리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리면서 문학 이론서 하나하나를 볼 때에 어느 정도 수위로 봐야 되는지를 감을 잡게 해드려요. 쓸데없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문학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스터디 좋아하잖아요. 스터디. 난 스터디 무용론자인데 스터디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스터디가 만약에 있다면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데 보통 스터디를 한다고 4명이 모이면 서로 그냥 나 공부 어제 정전돼서 못했어. 지난주 아파서 못했어. 이게 한다고 될 공부인가? 뭐 이런 서로 그냥 힐링해주고 그냥 보통 끝나잖아요. 밥이나 먹고 끝내자 뭐 이런 것들. 스터디는 여러분들 자기랑 아주 비슷한 사람이 딱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단기성 지금 스터디 이런 것들은 저도 뭐 굉장히 장려하는 바인데 6개월짜리 스터디 여러분들 애당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중간에 깨기도 뭐하고.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뭐 하냐면요. 한국문학통사 스터디예요. 하지 마세요. 그걸 하려면 대학교 3, 4학년 때 하고 왔어야지. 이제 와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뭐야 한국문학통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쓰느냐? 써요. 어딜 쓰느냐? 필요한 부분만. 향가 부분 필요하겠죠. 고려가요 부분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시 부분 해요? 왜 해?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지금. 한시로 유명한 작품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사에서도 봐야 될 게 있고 안 봐야 될 게 있고 통사 맨 앞에 나 열심히 스터디하고 스터디 깨져. 맨 앞부분. 고전문학의 시대 구분. 여기. 그걸 왜 해? 안 나와요. 도움을 줄 뿐이지. 이해. 예. 그러니까 시험 공부에 적합한 방식과 책이 있고 훌륭한 국문인이 되기에는 아주 좋지만 시험하고는 관련 없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뭘 하나 하시려면은 저한테 꼭 검증을 받으세요. 이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실효성을 검증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 문학 시간에 여러분들 일단 기본 이론서 가지고 오시고 제가 그때그때 드리는 프린트 가지고 다니시고 기출문제집 가지고 다니시고 그래서 수업을 좀 하다 보면은 기출문제보다 우리가 약간 깊게 들어가요. 약간.
아니 선생님 왜 깊게 들어가요? 기억날 만큼 딱 거기까지만 하지. 약간 깊게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해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예. 근데 시험지가 딱 여기까지 나온다고 딱 거기까지만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문학도. 그러니까 정말 뭐 석사 따고 석사는 요즘에 또 별거 아니죠. 무슨 박사 따고 논문 쓰고 그다음에 무슨 학술지에 뭐 싣고 이런 분들이 100까지 내려간다. 시험 문제는 30까지 나온다. 그럼 우리는 40이나 50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자, 준비물도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출문제집 꼭 가지고 다니시고. 기출문제집은 여러분들 지금 3개 영역 나눠져 있으니까 들고 다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아요. 준비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또, 자, 수요일, 목요일 9시 반에 시작해서 9시까지 오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오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자, 수요일, 목요일 둘 다 9시 반에 시작하고, 수요일은 4시 반에 끝나고요. 점심시간 있고. 목요일은 점심시간 없어요. 점심 먹고 2시 반에 끝날 거야. 안 먹고 해버리겠다. 근데 점심시간은 없는데 중간에 뭐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 보통 한 2-3번 쉬거든요. 짧게 이제 쉬다가 2시 반까지 배고파서 어떻게 해. 9시 반까지 하고 올라오면 집에서 8시부터 부지런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간식 정도 드실 수 있게 20분 정도 한번 쉬어요. 그때 얼른 뭘 급하게 먹고 그리고 시험 칠 때도 여러분들 점심시간 안 주잖아요. 지금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 2시 반에 수업 끝나고 다들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완전 한 폭 고복을 하고 드시더라고요. 3시쯤에.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 또 먹어. 그런 일은 좀 삼가하시고 어쨌든 목요일 날은 점심시간 없고 중간에 간단한 간식 시간 정도 있습니다. 2시 반까지는 아마 끝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인강을 지시는 분들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찢어버리거나 커피를 없거나 그러면 계속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직강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받으면 끝이냐? 아니요. 아모르 임용학원. 직강 들으신 분들은 아모르 임용학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계속 출력하실 수 있어요. 잃어버리거나 필기에 실패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1, 2월 자료는 언제까지냐면요. 종강 후 일주일 후에 다 내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막 2주 전, 3주 전의 자료도 잃어버리면 계속 출력할 수 있어요. 아모르 임용학원? 맞아요. 근데 나는 거기 들어가는 법을 몰라가지고 언제나 IT 측이 들어가서 위에서 눌러서 들어가거든요. 알아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다음에서 그냥 유니제 치면 유니제 행복한 국어 카페 나올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폐쇄적인 카페가 아니긴 한데 자료 출력하려면 그래도 회원 가입해야 되지 않나? 정연 등업돼야 자료 출력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다가 올리는 자료는 뭐냐면요. 이를테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있죠. 100페이지짜리 논문 이런 거 있죠. 그 중에서 30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만 보세요. 그럼 30부터 40만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앞뒤 맥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카페에다 올려놔요. 보실 분들 보시라고. 그리고 올리는 건 뭐냐. 이게 여러분들 목차를 이렇게 해서 드렸잖아요. 올해는 2쪽 모아찍기를 안 드렸어요. 근데 목차가 이거 너무 휑하다. 나는 좀 작게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2쪽 모아찍기에서 좀 조그만 글씨로 PDF로 바꿔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놓으면은 그거 출력해서 보시든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자료 수업 시간에 쓴 거는 인강 직강 사이트에다 올리고 아유 알아서도 출력하실 분만 하셔요. 이런 분들은 그냥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카페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 자료들도 좀 살아있고 그때그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페 가면 이거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오탈자 수정한 거 아니면 빔 중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받은 거 중에서 55부터 63이라고 써있는 페이지에 오탈자가 엄청난 게 있다. 그러면 그건 거기다 올려요. 그럼 거기만 출력해서 갈아 끼우시든가 귀찮다. 이런 분들은 오탈자 그냥 꼽혀치고 손으로 고치시든가 알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시오 이런 것들은 보통 카페에다 올려요. 카페 가입 꼭 하세요. 그러니까. 자 됐고 각종 자료는 아무리 임용학원 자료에서 출력하시고 카페 됐고 그리고 설 연휴가 4일, 5일, 6일이더라고요. 4, 5, 6 월화수? 그러니까 1 월화수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빨간 글자로 4, 5, 6이 돼 있어요. 6일날 정상 수업합니다. 그날 안 하면 우리가 종강을 못해요. 수요일날은 정상 수업. 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다 메모해 놓으세요. 2월 13일 수요일이랑 2월 15일 금요일. 2월 13일 수요일, 2월 15일 금요일. 요거 2개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교육론하고 금요일날 문법 하는 거예요. 2주만. 내가 수요일날 못 나와요. 아들 졸업식이라 거기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학부모회의는 안 가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수목금 나오는 거 똑같은데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바뀌는 겁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문법하고 문학만 들으시고 교육론 안 들은 분들이 있고 교육론만 듣고 문법 문학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대충 끝.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요. 자, 한국어 문법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안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자,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이런 문법책은 굉장히 드물어요. 얘는 물론 두 권이긴 하지만은 언어와 국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거 있죠? 언어의 자의성, 기호성, 체계성, 역사성, 사회성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얘기 몰려있는 데가 이 언어와 국어예요. 이 부분은 참 임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거 몇 문제만 하고 보통 여기 진도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이 의문론이고 3장이 형태론이고 4장이 여기는 통사론이라고 돼 있어요. 문장론이에요. 그리고 이건 나도 안 갖고 왔네. 이거는 의미론, 활용론. 문법책의 차례는 다들 이래요. 단위가 커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이 모여야 형태가 되고, 형태 안에는 형태소 단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여야 문장론이 되고, 여기까지가 문법에서 얘기하는 문법의 단위가 커지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의미론이라는 거 있죠. 얘가 좀 변수야. 얘 좀 변수고, 그 다음에 활용론. 자, 의문이 모여서 형태 단어가 되고 그것이 문장이 되고 문장 2개 이상을 활용, 이야기라 그래요. 그럼 의미론은 뭐냐?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어 의미론. 단어 의미론에는 뭐가 있겠어요? 유의어, 반의어, 상하이어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론은 지금 앞에서 공부한 것들의 모든 의미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 형태 의미론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문장 의미론. 문장 의미론 여러분들 어떤 거 봐요? 중의성, 동의성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의성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뭐냐? 슬픈 고개사의 운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하던 거. 그런 것들 보는 거죠. 의미론은 단위가 커졌다고는 볼 수 없고 요 앞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봐요. 근데 이제 운 같은 경우는 의미는 없으니까 얘는 의미를 구별하게 해주는 애지 의미 자체가 있는 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론이 어느 순간부터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용론 잘 안 나오고 얘는 화법이랑 되게 비슷해요. 교육론의 화법이랑.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의문, 형태, 문장, 의미까지인데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담아놓은 문법책이라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중세국어, 국어사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시험에서 한때 대세였던 우리말 문법론은 형태하고 문장만 있어요. 그리고 이익선생님 책 에도 의문론 없어요. 그리고 국어지식탐구 김광일 선생님 책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면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를 가지고 있는 영역 있죠. 그 부분만 자세히 쓰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양순희 선생님 말소리 의문론 책이죠. 이문교 선생님 현대 국어 의문론의 이해인가 의문론 책이죠. 형태론 책 되게 많아요. 아유, 문장론 책은 여러분들 고영근 선생님이 그거 냈잖아요. 문장론 중에서도 서법 책만 따로 내셨어요. 이거의 2배예요. 보통 문법 책들이 그래요. 근데 얘는 2권이긴 하지만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깊지도 않고 새로 나온 책이니까 신이론들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깊지는 않은데 그렇게 또 지나치게 친절해서 시시콜콜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병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례를 쭉 나가는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 알아두기가 있고 참고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두기와 참고. 그래서 책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앞에 목차가 있고 참고 목차라고 따로 달려 있어요. 이 책은 참고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책을 들어가면은 알아두기는 날개에 있고 참고는 본문에 쭉 연결돼 있어요. 참고라고 확 눈에 띄어요. 여기는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알아두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부분의 그 문법을 이해하는데 문법 요소, 문법 기능을 이런 걸 이해하는데 용어 설명이라든가 주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놔요. 그래서 알아두기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각주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이 찔끔찔끔이에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 보면 여러분들 알아두기는 그냥 서너 줄 정도, 좀 긴 것도 있지만, 근데 참고는 뭐냐면요,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위에서 이때까지 이론적으로 쭉 설명하는 것들에서 다른 이론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보충 설명을 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쪽 학설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근데 내가 참고를 쭉 보니까 이걸 다 해야 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빔에 참고에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일부라는 게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까지는 갈 필요 없겠다 싶은 거는 제가 알아서 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이 쭉 이어지고, 알아두기가 있고, 참고가 있는데, 적절히 지금 다 집어넣은 상태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들은. 책의 기본 체제는 그렇습니다요. 자,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책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의문론부터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이 책에서 의문론이라고 보면은요, 2.1 의문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발음기관, 음성과 음은, 음성과 음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받은 그 목차 프린트를 보면 얘보다 훨씬 자세해요. 이게 여러분들 수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새로운 책을 하나 시작하면 굉장히 힘이 든 단계가 2단계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뭐 평파요르마, 유마, 그리고 제목만 매겨놓고 말거든요. 근데 유마의 이론이 여러분들 이만큼 실려 있으면은 걔를 단락별로 나눠서 그 단락의 요지가 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 목차에는 유마의 원인, 유마의 실현 양상, 그래서 제목이 그 밑으로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책에 있는 걸 보통 우리가 목차라고 부르고, 제가 나눠드린 거를 세부 목차라고 늘 불러요. 그래서 목차를 언제나 따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게. 그래서 아무튼 문법책을 하나 볼 때 본인 스스로 공부할 때 효율이 잘 안 오르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락별로 누가 그거 지금 요점 파악해서 제목 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법책을 혼자 공부하거나 비효율적인 스터디에서 문법책을 갖다가 다 같이 공부하면 나오는 독특한 현상이 뭐냐면, 세부적인 거에만 집착하고 전체 흐름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왜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단락별로 다 나눠가지고 제목 붙여놨거든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복습하면서 한번 쭉 보세요. 훨씬 더 머리에 인지되는 속도가 빨라요. 유마에 대해서 보자, 평파름에 대해서 보자, 이게 아니라 평파름의 개념을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실현 양상을 보고, 학교 문법에서의 평파름의 문제점이 뭐고 라고 지금 세부 내용을 다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인지해야 될 덩어리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차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거 밑에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목차가. 이건 기본이론서 목차고.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목차는 여러분들 2.1, 2.2.1, 2.4.2.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부 목차에 있는 건 여러분들 양가로, 반가로, 동글뱅이 1, 2, 3까지 가죠. 그게 제가 다 만들어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하고 다른 건 그거죠. 제목이 좀 더 붙어 있고 공부하기 쉽게 여러분들 덩어리들을 좀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 하나하나가 결국은 시험 문제고. 자, 그러면 교재의 특성도 말씀드렸고, 교재를 빔으로 어떻게 바꿔라는지도 드렸고, 자, 여러분들 목차는 끝까지 다 드린 거예요, 지금. 2.5까지 다 드렸어요. 목차는 다 드렸고, 그리고 빔은 여러분들 아침에 받으신 게 2.4가 아니라 2.3까지 받으셨나요? 2.3까지 받으셨는데 이따가 오후 수업 시작할 때 2.4 앞부분 드릴 거예요. 2.4 앞부분까지. 자료는 좀 미리 좀 넉넉하게 드려요. 오늘 할 것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살살 할게요. 살살. 목차 보세요. 뭔가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언제나 목차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목차 2.1. 자, 의문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재요, 지금부터. 얘가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2.1이 의문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 2.2는 의문 체계를 본다는 거니까 자음의 체계를 보고, 모음의 체계를 보고, 반모음의 체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의문론이 뭐냐 보고, 그 다음에 의문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의문이 뭐냐를 보는 게 의문 체계인데, 기억 보고, 니은 보고, 디귿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자음이
어느 자음과 친해서 같이 묶이고 묶인 것끼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줄을 세우고 그러면 자음표가 나오잖아요. 그 체계를 보면서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운이 좀 모여. 심지어 안 모여도 돼. 음운 하나가 음절이 될 때가 있죠. 아, 이런 거. 근데 가는요. 음운 몇 개 모여야 돼요? 2개. 각은요. 각. 3개. 객은요. 객. 아니다. 깍. 깍은요. 깍은 음운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예. 음절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음절.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마디 음절. 인데 이게 의외로 복잡해요. 이 책은 이런 부분은 또 엄청 자세히 들어가더라고. 보통 우리말에서 여러분들 음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케이스는 보통 4개라고 보거든요. 아, 그 다음 악. 초성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 다음 가, 그 다음 각. 이렇게 4개로 보는데 거기서 정말 너무 꼼꼼한 사람들이 NO! 8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아, 야. 이게 반모음이 껴있거든. 그렇게 따지면 다 2배가 나오죠. 8개. 이 책은 더 나눠 들어가요. 의모음 때문에. 예. 음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절까지 보고 나면 각종 의문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 앞에 2.2나 2.3을 안 보면 의문현상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처음 시작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거든요. 그러려면 음절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하여 의문체계와 음절을 공부한 다음에 각종 의문현상을 쫙 보는데 오늘 여기까지도 못해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의문현상에서. 그리고 시험에 쥐레 받친 곳은 2.4예요. 2.5는 가끔 걸리고 2.2도 가끔 걸리고 지뢰 받친 의문현상 양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종 의문현상이다 그러면은 뒤에 여러분들 뭐 목차로 다 나와 있지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했던 평파열음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뭐 두음법칙, 이모음 역행동화 그냥 다 봐요 여기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5월달에 보충까지. 근데 여기서 한 문제예요. 의문은 보통 한 문제는 아니까. 그 한 문제 맞추려고 이 난리를 떠는 거예요. 형태론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해요. 한 문제. 문장론 그만큼 해요. 한 문제. 의미 활용 열심히 해요. 한 문제. 어쩌다가 2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의문론이든 형태론이든 문장론이든 2문제 이상씩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맞추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게 이렇게 허무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얼마나 험악한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 정석책을 다 풀었는데 거기서 몇 문제 나와요. 하기 싫죠. 그거보다 더 미친 짓 수 있어요. 고전시가 그 많은 거, 고전 산문 그 많은 거 다 하잖아요. 거기서 몇 문제씩 나오는 거야? 2.5문제씩? 아휴, 그거 맞추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요. 이게 굉장히 힘든 1년일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두 번째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쭉 한번 쫓아와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저게 무슨 잔소리인지 이제 점점점 체계적으로 잔소리를 정리하면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뭔가 경험을 안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편한 시기라 그래야 되나? 나는 개강할 때가 마음이 제일 무거워요. 딱 보면, 아이고, 1년을 또 어떻게 보태나. 근데 이제 뭐 얼굴에 이제 익은 사람들이 가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지난달에 안 됐는데, 에잇! 심기일전 그렇고 앞에 딱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2달 전에 헤어졌는데 또 앉아있어.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신전신 염화미소 염화시중 그냥 알지?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공부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제 말로는 잔소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뭘로 받아들여지나? 엄청난 잔소리를 받아들여지나요? 근데 제가 하는 잔소리라는 건 대충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놀지 말아라. 이런 것들. 적어도 수험생이라면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다 놀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루는 꽉 차게 공부해야 돼요. 나머지 하루는 자야지. 성인은 몰아서 하루를 자야 된대요. 청소년기까지는 늘 골고루 자야 되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 그러대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통 일요일 날 쉬잖아요. 교회 가시는 분들은 또 문제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일요일은 여러분들 그냥 욕창 생길 때까지 주무세요. 그냥 월화수목금토를 진짜 열심히 살았으면. 근데 월화수목금토에도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일요일날 선생님 욕창 생길 때까지 잘했지? 그리고 또 잘 필요는 없고. 이게 여러분들 고3 때보다 훨씬 힘든 싸움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수험생 대학 들어간 애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학원비 내주지. 그리고 다 같이 앉아서 자율학습하지, 수업 듣지, 뭐.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가려고 생각하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붙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시도인지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100% 여러분들 지금 지원받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10명 중 몇 명이겠어요. 그리고 100% 지원을 받는다 그래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지원을 받았다고 쳐도 그 다음부터는 잘 벌어서 다니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마음고생이 훨씬 심한 시험이죠. 여러분들 뭐 대학 못 가갖고 재수한다 그러면 더 잘 가야지 그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성실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번에 안 됐어 그러면 내년엔 수석해야지 이게 돼요? 불확실한 싸움이야. 올해 1차 되고 2차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년에서 1차 기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봐야 돼요. 다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부한다고 되는 건가요? 몇 년 하면 될까요? 이거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하면 돼요.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잡념, 공상, 망상, 허상, 상상 이걸 안 하면 삶이 재미가 없거든요. 책상에 5시간 앉아있으면 2시간 딴 생각하잖아요. 그 시간을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일주일에 하루는 푹 주무시고 좀 빡세게 해봅시다요. 개강주도 힘들어요. 개강주에는 수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이런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그래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 머리가 지금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이럴 때부터 직강 들려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의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그래 난 그거라고 다 해야지. 그래서 나는 꼭 이번에 붙어야지. 막 여기서 의욕에 차고 막 머리가 막 팽팽 뇌가 돌아가면서 계획을 쫙 세우거든요. 저 문에 무슨 흡착장치가 있는지 저 문만 지나가면 까먹어. 의지가 약해져요 집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날 하고 나면 또 내가 어제 왜 그랬지? 열심히 공부하자. 집에 가서도 해야지. 그러고 나서 주말 되면 풀어지고 복습이 안 된 상태에서 수업 듣고 그러면 앞에 쌓아놓은 거 무너지고 2달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그런 악순환을 거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복습을 1주만 놓쳐도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일주일에 나가는 양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 의문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의문현상까지가 한 덩어리고 형태소의 교체 얘는 약간 좀 사족은 아니다. 사족은 되게 쓸모없는 거고 얘는 약간 동떨어진 건데 쓸모있는 애. 이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2.1234는 이어지는 얘기고 자 그럼 2.1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봅시다요. 의문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의문론을 공부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라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음성이에요. 음성은 무조건 의문이 아니지만 필요 충분히 아니라는 거예요. 걔 학생이야.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얘기죠. 걔 학생이야. 근데 걔가 기본적으로 강아지겠어요? 의문이다 그러면은요 음성이라는 사실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의문이다 그랬을 때 절대 음향은 아니에요. 음향은 여러분들 이제 특수효과 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음향이지 천둥소리, 번개소리, 물소리 이런 게 음향이고 인간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음성이에요. 그 중에서 인간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공통성을 뽑아내서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게 음운이고 그러니까 음성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따가 번호 없구나. 전화번호대로 줄 서가지고 여러분들 가나 초콜릿에 가나 다 해보세요. 다 다르죠. 가나 초콜릿. 너 뭐 먹고 싶어? 가나 초콜릿. 뭐 먹고 싶다고? 가나 초콜릿. 뭐 먹고 싶다고? 가나! 이거잖아요. 가나 지금 다 다르죠. 음성은 다 달라요. 근데 받아 쓰라 그러면 가, 나, 기억, 니은, 아. 인간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거를 공통성을 뽑아가지고 저게 기억인지 저게 니은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음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다 음성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발음기관에서 나와요. 그래서 발음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발음기관은 여러분들 3가지예요. 허파, 없으면 안 돼요. 허파에서 공기를 뿜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다라를 하든 자차카타를 하든 뭘 하지. 발동부에서 허파가 막 운동을 해가지고 공기를 흘려보내요. 그럼 발성부가 여기에요. 여기가 뭔데요? 성대. 성대 결절할 때 그 성대. 성대 결절 걸리면 말 못하잖아요. 성대 결절 걸리면 우리 지금부터 의문론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고 김대중 선생님. 성대 결절 대마왕. 원래 목소리가 안 그러셨대요. 김대중 선생님 목소리 되게 좀 독특하죠. 원래 꾀꼬리였대요.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대 결절 수술 2번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 성대를 나오는 순간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공기만 나오다가 그게 발성부. 근데 여기를 탁 나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음을 얘기할지 모음을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구체적인 소리를 만드는 거.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어, 여 이런 걸 만드는 데가 조음부. 조음부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성대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여기잖아요. 여기. 아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점심 때 뭘 먹을까? 3층에 카페 커피가 너무 흐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를 가만히 냅두고 밑에를 움직여요. 밑에를 가만히 냅두고 위를 움직여요. 위를 가만히 냅두고 얘가 움직이죠. 그래서 얘가 고정부고 얘가 능동부인데 얘는 용어를 이 책은 다르게 쓰더라고요. 이 책은 고정돼 있는 게 조음점, 움직이는 애가 조음체. 그래서 이 조음부는 두 개를 다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조음체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요. 여러분들 혀는 조음체에 붙어 있어요? 조음부에 붙어 있어요? 조음점에 붙어 있어요? 조음체에 붙어 있어요? 조음체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자꾸 조음점을 찌르죠. 드뜨뜨 스스 느르 해보세요. 이게 다 치조음이란 말이에요. 드뜨뜨 스스 느르. 얘가 움직여서 치잖아요. 짜장면 할 때 즈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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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여가 제일 뚱뚱한데 여기가 입천장도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둥글게 돼 있죠. 그래서 쑥 들어간 데가 제일 딱딱하죠. 그게 딱딱할 경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국에 딱딱한 입마개예요. 거기 양파링 먹으면 다 벗겨지는데 거기에. 근데 이게 누르면 토하는 데 있죠. 거기는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러니까 입 뚜껑인데 거기는 부들부들해. 그러니까 경국에가 아니라 영국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 이런 거 보세요. 혀 끝에 혀 뿌리가 그 연국에 살짝 누르죠. 쭈. 그러니까 혀가 제일 왕성하다는 거예요. 조음부 중에서도 혀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조음체. 제일 활발한 애예요. 혀가 제일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혀 짧은 애들이랑 대화하면 목장이 터지죠. 혀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게 지금 말을 하는 건데 혀가 짧으니까 야 단턴탱 못 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답답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모든 언어, 난 영어도 못해요. 나는 우리말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모든 언어들이 치조음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혀가 위를 치는 게 치조음이 제일 많이 발달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발음기관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 다음 뭘 봐요? 음성을 보고. 음성 중에 음운이 있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 음성끼리 공통점을 모아서 인간들이 머릿속에서 정리해 놓은 게 음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입형이에요. 음운과 음성의 차이점은 음운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위고 음성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단위다 이렇게 나와요. 다 음성 다르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힘줘서 나오는 소리니까 물리적이죠. 근데 몽땅 다 사람이 머리로 이해해서 인지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완전히 클라우드예요 그냥 이거. 이런 게 음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음성의 개념, 음성이 달라지는 요인, 음성의 차이와 단어의 의미 변별. 그러면서 여기서 음운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최소 대립상을 보고 변이음을 보고 음성과 음운의 차이점을 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운론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운이 각각 또 의미가 좀 다르지. 운론에서 음은 음소, 운론에서 운은 운소예요. 그래서 음운론은 음소와 운소를 봅니다. 그 음소라는 게 여러분들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애들이고 운소라는 애들이 운소가 달라지면 뜻은 달라지는데 쓰기는 똑같이 써. 이런 게 뭐냐? 밤 이런 거. 깜깜한 밤이냐? 먹는 밤이냐? 말하냐? 말 타냐? 이런 것들 있죠. 우리말의 운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이거 뭐예요? 장단이라는 거죠. 뭐 고저도 있고 억양도 있는데 그건 우리말에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운을 위에서 공부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쪼개가지고 따로 운 따로 보는 거죠. 이름을 매기면 음소, 운소. 이게 2.1.3이네. 그러면 2.1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다 이렇게 시작해요. 2.1 들어갈 때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얘네가 2.1.1, 2.1.2, 2.1.3이 왜 이렇게 배열이 되는지 그거 지금 머릿속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걸 한 장 한 장 봐도
여기에 뼈에 살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지. 이거 안 하고 1페이지부터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다시 보세요. 의문문 공부할 거라며. 의문은 기본적으로 음성이라며. 학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듯이. 그러니까 음은 음성 동시에 다 봐야 되니까 걔네들은 다 발음기관에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발음기관 공부해요. 발음기관 통해서 나오는 음성, 음운 각각의 특징을 봐요. 얘네들의 차이점을 보고 거기서 파생되는 무슨 최소 대립상, 그 다음에 변이음 이런 개념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언어에서는 이제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운이 중요한 거니까 보고 운 보는 거예요. 음소, 운소. 오케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세 덩어리 보는 거죠. 첫 번째 발음기관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나. 이거 빈 만드는데 정말 내가 늙어. 지금 한문총 발음기관을 볼 건데 잘 못 알아먹게 해놨어요. 너무 지나치게 서술형이라. 그래서 보충빔 4페이지에서 8페이지 먼저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16쪽 모아찍기 되어 있는 보충빔이라고 써있죠? 거기도 목자 다 있어요. 거기서 4, 5, 6, 7, 8인가? 그거 볼 거거든요. 봤다는 사인을 남기셔야죠. 그런 거. 4, 5, 6, 7, 8 뭐 테두리를 해놓으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가 끝까지 해봤더니 보충 프린트에서 한 3분의 2쯤 보더라고요. 같은 내용 두 번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보충 프린트에서 개념을 받고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우리 그 한문총 원래 거 있죠. 볼 때 휙휙휙 볼 수 있어요. 얘가 좋은 점이 여러분들 이거예요. 뭐가 좋냐? 이걸 하나 보면 보충 프린터하고 한문총 프린터하고 왜 이렇게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발음 기간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3단계.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 목차에서 말했잖아요. 발동부, 발성부, 조음부라고. 그거 왜 하는데 발음기관? 거길 통해서 음성이 나오는 거고 음성에서 그룹이 지워진 게 음운이니까. 자, 그래서 발동부는 허파예요. 허파에 바람 든다는 얘기 있잖아요. 기웅. 그럼 죽어. 자, 허파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공기가 말소리를 내는데 이용이 되거든요. 소리를 내려면 바람이 밀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쟤는 펌프질하는 단계예요. 공기 움직이는 단계. 그래서 발동부, 허파. 자, 걔가 여기를 쭉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허파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기관지염, 후두염, 성대결절, 다 듣던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감기약에 보면 여러분들 인후염이라고 써있죠. 얘랑 붙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이거 뭐 찍은 거 아니니까 약국 가서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은 인두가 아픈지 후두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그냥 인후염이에요. 거기에 다 듣는 약이죠. 그러니까 약국에서 먹는 약이 훨씬 독한 거지. 처방받아서 먹는 것보다. 비싸고.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먹으면 어쨌든 낫긴 낫잖아요. 그럼 그게 몸에 안 좋은지는 모르고 그 약사 용하다고. 일부 또 약국만 가는 사람들도 있어. 여기 다 우리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서 보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다시 앞으로. 여기는 펌프질만 했어요. 얘가 여기서 나오는 공기가 기관지염에서 관을 타고 올라와서 후두를 지나와요. 근데 후두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후두 시작해서 후두 끝나는 사이에 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을 타고 공기가 후두를 지나서 성대를 지나는 순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대는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봤잖아요. 이거 옛날에 내가 영혼을 담은 수업을 하다가 성대결절 직전까지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보면은 볼펜 같은 걸 입에다 넣어요. 밥 먹고 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진짜. 민망하게 시리. 그래서 내 성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의사가 그래요. 카카오처럼 생겼다고. 근데 화면에 이만하게 나오거든요. 그 저게 목이 어떻게 있지 싶으면은 실제로 얘 사이즈는 콩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게 성대고 여기 이게 성문이래요. 이게 성문. 그래서 소리를 낼 때마다 얘가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얘 실제 사이즈는 콩만 하고 성대, 이게 성대, 이게 성문. 그래서 이게 문이 열려서 공기가 흘러나오는 게 어쨌든 무슨 소리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근데 소리가 날 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얘가 바르르 떨면서 열리면서 소리가 나와. 유성음. 안 떨리면서 그냥 소리가 나와. 무성음. 무성음이 주로 자음들이죠. 자음 안에 유성음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리고 떨리면서 나오는 애들이
공명도가 크고 개구도가 크다 그러죠. 이런 애들이 주로 모음. 그래서 하잖아요. 왜 그 가수들 바이브레이션 이런 거 하잖아요. 떨리니까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로봇 캅캅캅캅 할 때 이게 뭐 떨리겠어요 지금? 얘가 바르르 떨리면서 열려서 소리가 나면은 유성음, 그냥 나오면 무성. 어쨌든 여기서는 소리만 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목청 떨림의 유무에 따라서 유성음, 무성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 유성음이다. 유성음은 자음도 조금 있지만 주로 모음이니까 여길 나올 때 아야, 어요, 오요, 오이 결정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소리만 나. 떨리면 그냥 유성음 덩어리. 그리고 구체적인 소리를 만드는 게 어디냐? 발동부도 아니고 발성부도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조음부. 얘가 고정부. 얘가 능동부. 그럼 아까 이 책 말로는 여기가 조음, 점. 얘가 조음, 채. 몸체자잖아요. 몸이 움직여야지. 점이 움직이나요? 조음점이 가만히 있고 조음 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고정부고 얘가 능동부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성대 지나왔으니까 성대 밑도 후두고 성대 위도 후두예요. 후두 가운데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후두개지. 후두개. 후두의 막에. 후두 끝났다고. 그럼 그때부터 인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 인두라는 데가 정말 딱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왜 코 막히고 그랬을 때 이 코하고 입 뒤에 연결된 부분에 왜 방울 같은 거 있는 느낌 들 때 있죠. 하는 거 있죠. 콧물 깊이 들이삼켰을 때 입에서 약간 콧물만 나죠. 코하고 입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난 그걸 정확히 느낀 게 언제냐면은 비빔냉면 먹고 한번 체했거든요. 체해가지고 막 토하다가 토하고 나면 여러분들 꼭 코 풀죠. 코를 풀었더니 코에서 냉면이 나오는 거예요. 코하고 입은 정말 연결돼 있구나라는 걸 그때 내가 경험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경험이. 여기라니까요. 입, 코. 여기를 지나면서 공기가 나오는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이 안을 못 들어서 봤다 그렇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 모음을 집에 가서 생각나는 거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냉면이 코로 나왔대.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빔냉면인데 물냉면 먹을 거. 어쨌든 아야, 어여 이런 거는요. 나올 때 모음은 코로 가는 공기가 통과를 못하게 이 뒤에서 근육이 움직여서 코로 가는 공기를 차단시켜서 쫙 막아요. 그럼 그건 모음이에요. 입으로만 공기가 나와요. 근데 코로 공기가 나오는 애들이 아까 그지 비음 이런 애들 있죠. 비음이 왜 비음이에요? 코 비자 쓰는 건데 코로 나오는 공기끼리 열릴 때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자음 중에서 울리는 애들이에요. 어디가 열릴지 빨리빨리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고정부는 이 위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능동부는 아래에 있는 애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애들이 여러분들 여기. 여기가 여러분들 아까 드, 뜨, 트, 스, 스, 느르 할 때 스스, 느르도 다 치조음이라고 치는데 정확한 치조음은 드, 뜨, 트가 제일 치조 가까이 있거든요. 여기를 치조라 그래요. 여기. 얘가 왜 치조냐면요. 나 치과 가서 봤다니까. 이가 만약에 빠졌다고 치면은 이가 박혀있는 뼈가 치조래요. 그러니까 치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발음할 때 여기를 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치조음이라 그러면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아까 조음점에 붙어있는 애들, 고정부에 붙어있는 애들이 치조. 딱딱한데 양파리 먹으면 까지는데 애가 경국에 누르면 토하는데 연국에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지금 고정부. 여기도 마찬가지죠. 윗입술도. 아랫입술은 여러분들 능동부. 아랫입술, 혀, 아랫니 이런 애들이 지금 능동부겠죠. 자, 기입형 가능성이 있는 건 얘예요. 얘. 우리말에서 여러분들 발동부는 허파고 발성부는 성대고 그리고 지금 조음부는 이런 애들이라며. 근데 우리말에서 발성부이자 조음부인 애가 있어요. 얘가 목청이에요. 성대. 걔는 아까 발성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딱 소리 나는 애가 히읗이에요. 히읗. 증거를 비드릴까요? 왜 히읗이 성대에서 나는지? 가래 뱉을 때요. 확 이잖아요. 거기가 진짜 공기마찰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청 공기마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가래 뱉는 소리 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아주 우리말에서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저 뒤에까지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1, 2, 3단계예요. 이게 지금 기본이론에서 이런 식으로 외우기 좋게 해놔요. 더 외우기 좋은 게 그 다음 페이지. 얘요. 발동부, 발성부, 조음부라고 이렇게 해놔야 수험생들은 좋거든요. 이거를 맨날 줄글로 읽고 앉아있으면 좀 인생이 고달프거든. 여러분들 아시겠죠? 발동, 허파, 발성, 목청, 조음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눠지고 목청이 떨리면은 유성음, 목청이 안 떨리면은 무성음. 그리고 이거는 진짜 참고사항. 여기에 뭐가 있게 그럼 기관, 후두 이거 쓰라 그러면 그 출제자는 여러분들 테러당해요. 그다음에 울때마게 하고 입, 코 사이가 뭐게 그러면 인두. 이거 미쳤어요? 저 굵은 줄기를 외우시라는 거죠. 굵은 줄기. 자, 이게 발음 기관입니다.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3단계. 발동부, 발성부, 조음부. 자, 여기서 더 가야 되는 게 뭐 있냐? 그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아까 그 목청 성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까 성대, 요게 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벌려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아주 분홍빛, 아주 맑은 분홍빛이더라고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여기 성문 바로 주변이 빨갛게 충혈이 돼서 저기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다 부들부들한 입술 같은 그런 건데 여기가 빨갛게 변해서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기가 굳은 살이 돼서 굳은 살이 됐으니까 여기가 늘 벌어져 있어요. 약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판소리 하는 사람들. 이랍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기에는 불치병 환자.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득음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꼭 뒤에서 폭포 쏟아지고 한복 물에 젖고 소리하면 피 나오고 득음했다 이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성대 병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늘 무슨 소리 나요. 그래서 약간 쉰소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가요 부르고 이런 사람들 왜 쇳소리, 쉰소리 나는 사람들 그거 다 성대결절이에요. 근데 굉장히 거기서 이제 특이하고 독특한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 요것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공기길. 저 공기길이 어디냐면요. 아까 그 성대부터 딱 입술까지예요. 저기서 모든 소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요. 소리가 나는 건 어디요? 여기.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 공기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음운론의 진짜 기초예요. 음운론과 음운과 음성이 소리 나는 진짜 기초. 발동 걸어서 기관 타고 올라와서 성대 울리냐 안 울리냐까지 아까 했죠? 자, 공기가 여기 공기길을 통과하는 모습에 따라서 자음하고 모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자음은 뭐냐? 자음 뭐 아무거나 해보세요. 그, 드뜨트로 하자. 트, 디귿, 쌍디귿, 티읕 이거 발음하려면 얘가 여기에 붙었다가 떨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쯔, 추 붙어요? 안 붙어요? 쯔, 추 붙는 듯 안 붙는 듯 얘네들은 순간적으로 붙었다가 금방 떼면서 마찰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붙는지 안 붙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얘는 진짜 잘 붙어. 얘는 쯔, 추 절대 안 붙는 애들. 붙는 척하면서 진짜 안 붙는 애들. 시옷, 쌍시옷. 큰 뱀은 진짜 붙는 것 같은데 중간에 안 붙어요. 거기 공기끼리 요만해요. 거기서 엄청난 바람만 마찰이 막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음이라는 애들 뜨뜨뜨, 끄끄끄, 쭈쭈쭈, 스스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몽땅 다 화가 천장에 붙거나 붙었다 떨어지면서 비비거나 아니면 마찰하면 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가까이 가서 거의 붙는 것 같은 애들이에요. 그게 공기길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음이라는 애들은 공기길의 어떤 자리가 완전 붙거나 붙을 듯이 너무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는 애들이에요. 공기가 엄청 장애받았지. 얘네가 붙어버리니까. 공기가 장애를 안 받는 애들은 누군데? 잖아요. 장애받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자음은 진짜 붙어버리거나 붙기 직전 정도까지 가서 공기를 힘들게 하거나. 근데 모음은 공기의 흐름에 방해는 전혀 없습니다. 잖아요. 근데 이제 모음이라는 거는 그래갖고 공기의 흐름에 방해는 전혀 주지 않는데 혀의 위치에 따라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모음의 값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순모음, 평순모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이 팽팽하냐 뚱그러냐에 따라서
평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는 얘기하죠. 이, 에, 위, 왜. 제일 정확한 건 의어 같아. 아.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잖아요. 자, 모음의 특징. 공기끼를 지나올 때, 공기끼를 뭘 지나오는데? 공기가 걔 어디서 생겼는데? 허파에서 성대 지나왔고, 요 공기길에서 장애를 하나도 안 받고 흘러나오면은 모음이에요. 모음인데 구체적인 모음의 값은 조음부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뭐에 의해서? 입술 모양과 혀의 높낮이. 이거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자음은 공기가 장애를 받잖아요. 근데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장애를 어디서 받아요, 지금? 입술, 트 이런 애들은요. 아까 어디라 그랬지? 치조. 근데 치조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얘는 치조 아니잖아. 붙기는 이렇게 붙었는데 이렇게 붙었죠. 그럼 얘는 치조. 얘는 슬픈 거죠.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설따름, 혀끄듬, 치조 설따름. 근데 보통 치조음이라 그래요. 아니면 슈 이런 애들은 어디서 장애를 받아요? 경구계에서. 이런 애들은 연구계에서. 장애를 받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고 장애를 받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열음이라 그러잖아요. 터지는 거야 그냥. 그냥 터지죠. 자, 안 붙어. 공기 마찰만 세요. 마찰음. 붙었다 떨어지면서 마찰을 일으켜. 장애를 받는 방법, 장애를 받는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쟤네들이 나중에 공식적으로 뭐가 되느냐?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얘네들은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혀의 앞뒤 위치,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거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은 원리 원칙을 그냥 본 거예요. 자, 뭐요? 발음 기관 봤죠? 발음 기관은 여기, 여기. 근데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음과 모음이 갈림길이 되고, 자음은 장애를 받고, 얘는 장애를 안 받고, 장애를 받을 때 장애를 받는 위치와 방법이 중요하니까 뭐와 뭐야?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나중에 자음표 그릴 때 여러분들 거기다가 장애 위치 이렇게 쓰진 않아요.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얘네들은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위치 이런 거에 의해서 모음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그 다음 페이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음은 얘가 중요하고 기준으로, 그 다음에 모음은 기준으로 이런 애들이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자음표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외우기는 이게 좋아요. 근데 한문총을 보시면 한문총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빡빡하죠, 읽기가. 그래도 이건 이해하기 좋아요. 일장일단에 다 있어요, 책들이. 얘는 이해하기는 좋은데 머릿속에 딱 영상처럼 남겨가지고 외우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할 것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휘리리 가면 되죠. 발음기관의 정의와 그 역할에 따른 분류. 자, 발음기관이라는 게 뭐냐? 말소리가 나오는데 관여하는 기관. 이해요. 걔네들은 세 가지로 나눈다. 아유, 여러분들 이거 읽을 거 뭐 있어요? 발동부, 발성부, 조음부, 끝. 이렇게 여러분들 보충 프린트에서 보고 들어온 거는 단어만 보고 지나가요. 이거 뭐 줄줄이 뭐하러 다 읽고 수업 시간에. 복습할 땐 보셔야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동부가 뭐냐? 아유, 기류를 흐르게 하는 기관을 발동부라고 하는데 걔가 어디냐? 우리 허파. 이 책은 이런 게 쓸데없이 자세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에 가면 걔네들이 뭔 언어를 쓰는데 걔네들은 발동부로 허파를 안 쓰고 딴 데를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을 할 때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숨이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 들이마시면서 하는 민족이 있대요.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말을 많이 하면 숨이 차겠죠, 사람이. 예. 날숨이 아니라 뭐 들숨을 이용하는 언어도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동부가 다르겠지, 우리랑. 뭐하러 신경 써? 우린 국어 선생님인데. 우리는 날숨에다가 허파입니다. 한국어. 요런 게 알아두기예요. 그 날개로 붙어있는. 자, 알아두기 1번입니다요. 그 다음 페이지.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꼭 저기 있어요. 뭘 알아도 허파에서 나온 날숨 위에 들숨,
그 다음에 흡입되는 들숨을 이용해서 말소리를 내는 언어들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꼭 이거 여러분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저 발동부라는 게 꼭 반드시 허파가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참고하고 지나가는 겁니다요. 자, 세 가지 발동부, 발성부, 조음부 보셨죠? 그 다음 발성부예요. 자, 세 가지 나눴고 발동부, 허파 보셨고 발성. 발성 어디서 된다고요? 여기서는 성부라는 얘기를 하네요. 성대 근처. 자, 성부가 조금 크고 그 안에 성대. 성대 안에 여기 뭐요? 여기? 이거 열리는데 성문. 자, 발성할 때는 여러분들 진짜 소리를 낼 때는 성부 거쳐서 성대에서 성문 열립니다요. 단어만 봐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힘들어. 그림도 그려야 되고 줄글을 읽어야 되고. 오케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그 보충 프린트에서 방금 본 거 있죠? 그거를 갈아 끼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문총이 화낼 것 같고. 나름대로 제일 그 효율적인 걸 생각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 알아두기. 여기 나오네. 여기 공기 통과할 때 빠르르 성대가 떨리면 유성음, 안 떨리면 무성음. 이해요. 근데 저 유성음이라는 건 모든 모음. 무성음은 자음에서 몇 개 빠져요. 맑고 그 뭐라 그러지? 영롱한 소리를 내는 자음 뭐 있어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김영랑이 주로 썼다며. 고려가요도 있어. 고려가요에도. 얄얄이 알랑셔 얄라리 얄라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시옷 빼놓고 다 유성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산벽하고 여러분들 특이한 게 그거잖아요.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곤이로 울어라세요.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곤이로 운이로라. 그러더니 얄리얄리 알랑샤 얄리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고려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노래를 해도 고려 사람들이 낙천적이라 후렴은 증거를 썼다고. 그 내용하고 후렴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살아에 살았다 청산에 살았다 머루랑 달아먹고 청산에 살았다 가서 지금 여러분들 식물 채집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거 숨어 사는 거잖아. 근데 무슨 얄리얄리 얄라야. 그 사람들 얄리얄리 얄라셔 얄라리 얄라. 얘네 유음을 진짜 많이 쓴 거예요. 유성음을 많이 쓴 이유는 고려인들의 낙천적인 성격 이런 거죠. 김영랑이 그걸 굉장히 많이 썼고. 그래서 무성음이라 그러면요 자음에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빼는 거예요. 그게 비음하고 유음입니다. 되셨죠? 아까 본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 조음부는 여러분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능동부, 큰일 날 뻔했네. 능동부, 고정부. 여기서는 조음점, 조음체. 안에 속하는 애들이야. 위에 붙어있는 애들, 아래 붙어있는 애들 보시면 되지. 조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안에서 구체적인 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조음. 자, 발동부, 발성부와는 달리 조음부에 속하는 발음기관은 다양하죠. 발동부는 올리 허파, 발성부는 저스트 성대, 그죠? 근데 조음 점은요. 아까 여러분들 뭐 영국의, 경국의, 윗니, 윗입술, 조음 체내 밑에 붙어 있는 거 다.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죠? 조음체, 조음점. 이게 여러분들 아까로 얘기하면 얘가 뭐라고요? 조음점이 고정부, 얘가 능동부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보잖아요. 자, 지금 뭘 보신 거예요? 발음 기관 보셨습니다. 왜 봤다고요? 여길 통해서 지금 뭐가 나오니까? 음성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인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구분해낸 게 음운이니까. 자, 2.1.2 들어왔습니다. 2.1.1은 여러분들 음성과 음운 보는 거예요. 자, 음성과 음운 보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